안녕하세요. 이상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두커. 9번째 컨테이너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간 통신, 바로 컨테이너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컨테이너 어떻게 통신하나요? 라는 질문 가지고 컨테이너의 동작 원리, 네트워크 동작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 포트를 외부로 노출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외부의 서비스를 해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로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안에서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스태틱 IP를 할당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멀티티어 서비스, 예를 들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워드프레스 컨테이너가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내용은 컨테이너 어떻게 통신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컨테이너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호스트가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박스 하나 있죠. 요 네모난 박스가 지금 그림으로 본다면 요 네모난 박스가 되겠죠? 요 네모난 박스가 바로 리눅스 도커 호스트예요.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시스템이고요. 여기에서 도커 데몬이 스타트가 되게 되면 바로 도커 제로라고 하는 도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깁니다. 이 도커 제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요, 바로 버추얼 이더넷 브릿지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가상 네트워크가 되고요. 이 브릿지라고 하는 말은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도커 제로에서 본다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IP 대역대와 실제 물리 장비가 가지고 있는 뭐 물리 장비라고 할 수도 있고 호스트 장비가 되겠죠. 도커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브릿지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이 브릿지 네트워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커제로는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나트 서비스와 그리고 포트 포워딩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하는 건 아니고 IP 테이블스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컨테이너는 실행될 때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바로 172.17 0.1번이 도커 제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172.17.0.0의 사이더 16 값을 가지는 브릿지 네트워크가 도커 제로고요. 그 브릿지 네트워크 대역대 안에서 도커 제로 자체는 172.17.0.1번 IP를 가지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누구의 게이트웨이? 바로 컨테이너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L2 통신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해서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으로 모든 컨테이너는 도커 제로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서 컨테이너가 러닝 되게 되면 172.17.0.2번, 0.3번, 0.4번, 0.5번 이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가상 IP가 하나씩 할당되어져서 컨테이너는 도커 제로 통해서 이더넷 호스트의 이더넷을 통해서 외부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외부에서는 이더넷을 통해서 도커 제로 통해서 바로 컨테이너로 연결돼서 포트 포워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도커 제로 통신 구조예요. 잠깐 제가 도커 제로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현재 도커 시스템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현재 도커 데몬이 스타트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IP 어드레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ETH0 아이쿠 ETH0 얘가 바로 뭐냐면 호스트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예요.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요 이더넷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지금 172.17.20.50이라고 하는 IP 대역대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IP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커 제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브릿지 인터페이스입니다. 172.17.0.1번의 사이더 16 값을 가지고 동작되고 있는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도커 제로는요, 컨테이너가 외부로 통신하거나 외부 엔드 유저가 컨테이너로 접속할 수 있는 통로,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가 통신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컨테이너 포트를 외부로 노출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 안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웹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웹서버 컨테이너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포트 포워딩이라는 작업을 해줘야지 돼요. 자, 어떤 형태로 동작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호스트 안에 컨테이너가 엔진엑스, 뭐 앱.js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보죠. 그럼 이 엔진엑스는 웹서버예요.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러닝 하게 되면 172.17 0.2번에 80 포트를 열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컨테이너에 있는 웹 서비스에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뭘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냐면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이더 제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더 제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컨테이너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포트 포워딩 기능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도커 런 명령에서 이름은 웹이란 이름을 썼고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요. 엔진엑스 1.14 버전이 실행됐습니다. 이게 블루 컨테이너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옵션 하나를 추가했죠. 뭐가 추가됐나요? 대시 P 80:80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컨테이너 포트예요. 누구죠? 요게 172.17 0.2번의 80 포트입니다. 그리고 콜론을 기준 오른쪽은요. 호스트 포트 누구죠? 바로 이 이더 제로의 80 포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80 포트로 172, 27, 20.50과 같은 호스트의 80 포트로 접속하게 되면 어디로 연결된다? 컨테이너 80 포트로 뭐 해준다? 포트를 포워딩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그러한 요 대시피 80:80이 들어가면 호스트 안에 이 도커 호스트 안에 백엔드로 동작되는 거는 IP 테이블스 룰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접속을 해오면 어디로? TCP 데스티네이션 포트 80 to 172.17.0.2번의 80 포트로 포워딩 해주는 IP 테이블스 방화벽 룰이 만들어져서 포트 포워딩을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80 포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운영해 줄 수 있어요. 단, 엔진엑스 웹서버 포트가 80 포트를 쓰는데 제가 80으로 이더넷 인터페이스 호스트에 80으로 들어오면 컨테이너 80으로 포트 포워딩 시켜줄 거야 라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앱.js도 호스트에 80으로 포트 포워딩 시켜줄 거야.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됩니다. 호스트당 포트 번호가 하나 사용되면 그거로 그냥 사용되는 겁니다. 동일한 포트를 하나 더 오픈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컨테이너 80 포트를 열고 있는 엔진엑스 웹서버가 하나 실행 중이고 또 하나 실행 중이고 또 하나 실행 중인 건 문제가 안 되죠. 포트 포워딩을 못할 뿐이죠. 동일한 포트를 가지고. 그래서 뭐 엔진엑스가 왜 여러 개가 실행 가능합니까? 그거는 엔진엑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요. 172.17.0.2번, 172.17.0.3번, 172.17.0.4번 IP가 따로따로 할당되기 때문에 각자의 포트 80 포트를 열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스트의 포트는 80 하나만 열리게 되고 그 포트 가지고 누구를 포워딩 시켜줄지는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엔진엑스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80이 아닌 다른 포트로 포워딩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 80 포트 이 SM 리눅스 안에 앱.js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8080 포트를 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 웹 서비스에다가 호스트 쪽은 80을 해주고 컨테이너는 8080으로 연결해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커 런 명령에다가 뭐 네임은 테스트 뭐라고 붙여볼게요. 포트를 8080 포트에다가 80으로 이렇게 해서 뭐 SM 리눅스 안에 앱.js라고 하는 아이를 백그라운드 모드로 동작을 시켰다. 그러면 동작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컨테이너는 80, 실수. 자, 여기가 80이 되고 8080. 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호스트 쪽에 80으로 접속하게 되면 컨테이너 8080으로 뭐 해주겠다? 포트 포워딩 시켜주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포트를 써도 되지만 다른 포트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외에 컨테이너 포트만 열어서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것만 컨테이너 포트만 열었다. 컨테이너가 지금 앱.js가 열고 있는 포트가 8080이어서 이것만 열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호스트에 랜덤 포트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80 포트로 포워딩 시켜주게 되죠. 그렇게 쓰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문자 P 옵션만 쓰게 되면요. 컨테이너 내부에서 포트로 정의되어 있는 포트, 다시 말해서 도커 파일에서 포트라고 하는 익스포즈라는 걸로 정의되어 있는 그 포트에 맞춰서 랜덤 포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 가지 형태의 대시 P 옵션, 대문자 P입니다. 이거는 소문자 P.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포트 포워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이러한 예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IP 테이블스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뭐였냐면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교육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강사님, 앞서서 있었던 요 172.17.0.2번 컨테이너를 IP 다른 걸로 고정시킬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스태틱 IP를 내가 정해줄 수 있나요? 안 그러면 172.17.0.2번, 0.3번, 0.4번, 0.5번 어떤 IP가 할당될지 우리는 순차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도커 제로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네트워크는 스태틱 IP 할당이 안 됩니다. 그럼 스태틱 IP를 할당하거나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 대역대를 집어넣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자, 도커 제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범위를 네트워크 대역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그리고 여러분이 요 네트워크가 브릿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호스트나 넌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하게 할 것인지 바로 드라이버를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디폴트가 브릿지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 옵션은. 네, 안 쓰게 되면 디폴트가 브릿지, 쓰게 되면 그냥 쓴 값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서브넷 대역대는 여러분이 정해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 만약 생략하게 되면 172.17을 도커 제로가 사용하고 있죠. 사이더 16으로. 그래서 172.18로 자동으로 할당되게 돼요. 이 서브넷을 생략하게 되면 그래서 172.18, 172.19, 172.2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당이 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대로 적용을 하고 싶으면 바로 192.168, 100.0에 사이더 24 그러면 요 네트워크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로 할당하고 싶은 IP 어드레스도 여러분이 넣을 수도 있고 생략하게 되면 기본은 바로 172, 192.168, 100.2번 100.1번이 되겠네요. 아니다. 얘가 100.1번 맞습니다. 100점, 네. 순간 막 이것저것 헷갈렸죠? 100.1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72.17.0.1처럼 여기도 19168, 100.1번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정해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게이트웨이 주소도 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넷.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네트워크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운영해 줄 수가 있는데 자, 만들어진 네트워크 확인할 때는 docker network ls라는 커맨드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app.js라고 하는 걸 만약에 실행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docker run 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모드로 네임은 app.js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네트워크를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 디폴트로 도커 제로 네트워크를 쓰게 되죠. 누구처럼? 웹이란 엔진엑스처럼요. 그런데 제가 net 마이넷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나 네트워크 마이넷을 쓸 거고요. 여기까지만 해주게 되면요. IP 어드레스는요. 자동으로 채워져요. 몇 번으로? 192.168 지금과 같은 게이트웨이를 쓴다면 이 첫 번째 컨테이너는 192.168 100.1번이 될 거예요. 1번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는 2번, 세 번째 컨테이너는 3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데 제가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네트워크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IP 192.168 100.100이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 제로는 스태틱 IP를 할당할 수는 없지만 유저 디파인 네트워크는 스태틱 IP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트에 대해서 8080 포트 포워딩 되도록 8080 가능합니다. 그리고 SMUS app.js를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하게 되면 어디로? 요 app.js로 실행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커 로컬호스트 80 포트로 접속하면 어디로?
네, 요 엔진엑스 웹서버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호스트의 포트 포워딩까지도 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유저, 디파인, 브릿지 네트워크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리되십니까?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네 번째 질문, 컨테이너끼리 통신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프론트 단에 있는 컨테이너와 백단에 있는 컨테이너가 당연히 프론트 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백단으로 전달해줘야 되겠죠. 뭐처럼요?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드프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워드프레스는 블로그와 같은 그런 웹서버라고 웹페이지라고 그랬죠. 웹페이지를 제작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 워드프레스 안에는 아파치 웹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전부 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장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워드프레스가 동작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MySQL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있고요. 웹서버가 동작되겠죠. 여기서 웹페이지라고 해야 되겠죠. 웹서버가 동작되겠죠. 자,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동작이 되고 MySQL이 만들어지면 이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이 워드프레스가 어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MySQL의 DB 형태로 저장을 시켜서 보존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형태로 동작되는 투 멀티티어 서비스. 네, 그래서 프론트 단과 백 단에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켜주는, 컨테이너를 동작시켜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죠. 그럼 어떻게 실행합니까? 먼저 저 MySQL을 먼저 실행해 볼게요. 도커 런해서 백그라운드로 이름은 MySQL. 그리고요, MySQL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따로 별도로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하기 위해서 볼륨 마운트를 했죠. 이건 우리 앞선 영상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대시 V 옵션 넣어주고요. 루트 이하 여기 아래 뭘 만들었나요? DB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리고 Variable Library MySQL에서 만들어지는 DB의 모든 컨텐츠가 어디에? 호스트의 DB 데이터에 저장되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로 루트 패스워드 하나 지정해놨고요. 또 환경 변수로 자 MySQL 패스워드 MySQL 패스워드는 워드프레스가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됩니다. 그런 패스워드 하나 정해놨고요. 그리고 MySQL 5.7이라고 하는 버전 넣어가지고 하나 동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주냐면 도커런 마이너스 대시 문자 D 옵션 써주자 백그라운드로 이름은 워드프레스. 요거 파란색 워드프레스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가 바로 두 개의 컨테이너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링크를 통해서. 이때 이 MySQL 이름은 컨테이너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콜론 뒤에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도 써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둘 다 MySQL을 썼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로 워드프레스 DB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 MySQL에서 사용하는 DB 패스워드를 워드프레스라고 등록시켜주고요. 이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되니까 80 포트로 포트 포워딩을 시켜서 고객이 요 이더제로에 172, 27.20.50에 80 포트로 접속하게 되면 컨테이너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하면서 워드프레스 버전 4를 실행한 겁니다. 이런 구조로 워드프레스와 바로 MySQL, 뭐로요? 바로 링크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시켰죠. 그럼 이제 워드프레스는 동작을 하게 되고 워드프레스는 요 MySQL의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가지고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워드프레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MySQL의 DB 형태로 저장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MySQL에 저장된 데이터는 실제 도커호스트에 바로 DB 데이터라고 하는 스토리지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론트와 백단의 컨테이너 간의 통신 서비스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컨테이너 통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 4개의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화살표를 통해서 제가 표시해놨네요.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뭐합니까? 자, 이더제로에 50에 80 포트로 접속하면 브릿지 도커 제로가 받아서요. 그거를 워드프레스에게 연결하게 되고 워드프레스는 거기서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가 어디로? MySQL에 연결되죠. 링크를 통해서 MySQL을 연결시켰으니까. 그리고 이 MySQL은 DB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엄밀하게 이 DB 데이터는 바로 호스트 쪽에 있는 저장소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MySQL 컨테이너 입장에서 이 공간이 Variable Library
MySQL 공간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되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 실습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내용을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잘 이해되셨을까요?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